OBS TV 마냥 이쁜 우리맘의 감동 사연을 엮은 양혁재 박사의 에세이 엄마 이젠 울지마 제4화 진정한 의술은 인술이다. 2022년 11월 늦가을 어느 날 촬영 스태프들과 서해안 오지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지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태석 신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온전히 자신을 다 바쳐서 내란과 가난으로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수단의 톤지로 가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내가 또 오지의 섬마을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 과연 나도 그의 마음처럼 나를 온전히 다 바쳐 의료봉사를 할 수 있을까? 행여나 나의 의술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어머님들의 몸과 마음 치료에 부족함이 있으면 어쩌나. 이태석 신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배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맘을 함께 이끌어가는 배우 강성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성현 씨,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은 이태석 신부처럼 강한 신념과 사랑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자 성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쌤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왕 결심하고 나선 길이라면 아픈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오지마을로 의료봉사를 갈 레지던트들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당시 친한 레지던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봉사정신과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의료봉사에 지원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술과 진료를 돕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지만 저는 오지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저는 학교와 책에서 배운 지식을 환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의료행위에서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실습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서의 의료봉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과감히 지원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경험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했는데도 아프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 등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져 공부가 됐습니다. 오지마을의 환자들이 제 스승이 되었고 그들의 삶과 아픔을 이해하며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술은 인술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의학은 만능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인 경험들이 축적돼서 진정한 의술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조건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파악한 뒤 병행 치료하는 것이 진정한 의술임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의료봉사 경험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여 년이 흘러 이젠 의술을 갖춘 전문의가 돼서 의료봉사를 다시 나서게 된 겁니다. 당시를 떠올리자 막연한 불안감은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배는 무사히 서해안 끝점에 있는 오지마을에 가 닿았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선착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짝만한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아들 양혁재,
배우딸 강성연 환영합니다. 그것을 보자 우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환영식이었습니다. 언제 제가 이런 환영을 받아보겠습니까? 11월의 가을바다는 무척이나 쌀쌀했지만 환영식으로 인해 제 마음은 무척이나 따뜻해졌습니다. 5월 초순, 그날은 눈부시도록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간단한 세면도구와 여벌의 옷만을 챙겨 경기도 여주로 의료봉사를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에서 귀한 의사 아들과 배우딸이 온다며 밤잠을 설쳤다는 70대의 어머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길이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마을 입구에 핀 봄꽃이랑 봄바람이 저희를 맞아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제 여기는 봄빛이 참 좋지. 그래도 먼 길 온다고 힘들었지. 물잔을 건네시는 어머님의 검고 붉은 손등과 손가락은 심하게 굽어 있었고 이제 막 농사일을 마친 듯 손바닥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희고 고왔을 손이 모진 세월을 보내는 동안 검게 변했을 겁니다. 어머님의 거친 손을 바라보자 병석의 아버지에게 의사가 돼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되고 전국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저는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꿈속에서 백발의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었지만 희고 고운 손만을 그저 제 앞으로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요란하게 휴대폰 소리가 울렸고 놀라 눈을 떴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제가 의사가 되기 전 스스로 한 약속을 늦기 전에 지키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오늘 앞에 마주한 어머님이 어쩌면 그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다리는 퇴행성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끼니를 챙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관절염을 앓는 어머니가 높은 천장의 전구를 교체하긴 힘들었기에 방 안의 전구가 깨져 저녁이 됐는데도 집안은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당장 눈앞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물점에서 전구와 콘센트를 사서 교체하고 방과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단 하루라도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정밀 검사를 마친 뒤 급히 무릎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하게 상한 어머님을 다시 걷게 하려면 인공관절 수술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비로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또 볼 수 있지. 참으로 고맙대. 의사는 환자가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주 만나게 될 어머니들을 기대하며 말입니다.